사건이 벌어졌던 분당 AK 플라자 백화점, 방학이라서 아이들과 쇼핑하는 사람, 더위를 피할 겸 둘러보던 어르신들, 또 어제 퇴근 시간 임박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평범한 일상의 공간이었습니다. 충격이 가시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장에 지금 이혜선 기자가 취재 중입니다. 현장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혜선 기자, 지금 뒤에 어느 정도 좀 고요해 보이긴 하는데 아까 앞서 보니까 경찰이 오가는 그런 장면도 보긴 했습니다. 지금 현장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어제 흉기 난동을 벌였던 피의자 최 씨가 차로 인도를 처음 덮쳤던 곳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5명이 먼저 발생했는데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곳에 최 씨가 탔던 차량이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백화점 곳곳에 경찰이 서 있고 또 경계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최 씨는 이곳에 있던 차에서 내려 백화점 저 출입문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9명이 더 다쳤습니다. 당시 빠른 걸음으로 또 거의 뛰어서 백화점 1, 2층을 돌아다닌 상황이라 시민들은 여기저기 쓰러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안 곳곳에 한때 출입 통제선이 쳐지기도 했습니다. 네, 밤사이 1차 조사가 진행이 됐죠. 정신질환 주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 좀 확인이 됐나요? 네, 경찰은 일단 최 씨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분열성 성격 장애를 진단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대인 기피증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는 밤사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누군가가 내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있다, 나를 스토킹하고 괴롭혀 죽이려고 한다고 끊임없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일단은 정신질환에 따른 범행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루 전에 범행에 쓴 흉기를 미리 사기도 했기 때문에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화점 직원들, 또 평소 오가던 사람들 모두 좀 불안할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백화점은 지하철 통로랑 연결돼 있어 꼭 이 쇼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어도 유동인구가 워낙에 많은 곳입니다. 피해자가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한 이유입니다. 어제 사건 초반 차 사고와 흉기 난동 사고 신고가 한꺼번에 접수되면서 잠시 여러 명이 흉기 난동을 벌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잘못 돌기도 했는데요. 경찰에는 아직 피의자를 다 못 잡은 거냐, 이런 신고와 문의도 계속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기 있는 이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백화점 영업은 원래 10시 반 오픈인데 백화점 측은 정상 영업을 한다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매장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할 수 있어 영업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현역에서 JTBC 이혜선입니다. 이게 또 서울 신림동 칼부림 테러가 일어난 지 지금 2주도 채 되지 않았잖아요. 한 13일 정도. 네, 그거 13일 만에 또 이렇게 흉기 테러가 일어나니까 네. 당연히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 지난달 22일입니다. 21일이죠. 네네. 21일입니다. 네, 신림동 흉기 사건 피의자 조선이 미리 준비한 예리한 흉기를 들고 신림역 주변을 돌면서 눈에 띄는 남성들을 잔혹하게 공격했죠. 이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2주도 안 된 어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또 발생한 것입니다. 아직 범행 동기 더 자세히 수사가 필요하지만 전문가들은 신림역 테러가 어제 서현역 테러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신림역 사건 자체, 그리고 그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 등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종의 촉발제가 됐을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지금 유튜브 댓글로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무섭다, 어떻게 거리를 다녀야 되냐 이런 반응들 올려주고 계신데 지금 경찰 수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전담팀을 구성은 했습니다. 네네. 네, 분당 경찰서장이죠. 이것을 팀장으로 해서 강력계 형사와 피해자 보호계, 또 프로파일러 등 총 63명 규모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도 어젯밤 10시 20분쯤 서현역 현장을 방문해서 다중 밀집 장소에 경찰력을 배치해서 모방 범죄를 예방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네. 지난번에 왜 신림역 사건 때도 이렇게 쓰러진 시민을 잽싸게 이렇게 일으켜서 네네. 이렇게 대피를 구했던 도왔던. 네. 그 여성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서현역에서도 똑같이 또 응급처치를 직접 해준 시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용감한 10대입니다. 예.
네, 17살 윤도일 군 얘긴데요. 사건 현장 근처를 지나던 중에 부상 정도가 심해 보이는 여성에게 다가가서 복부의 상처를 누르면서 지혈했다고 합니다. 윤 군은 언론 인터뷰에서 범인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지만 일단 부상자를 살리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30분 정도 응급 조치를 이어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인근 주민들한테 이 만남의 광장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루 17만 명 넘게 오가는 곳입니다. 출근을 하고 또 퇴근을 하고 학원을 오가고 뭐 이런 곳이고 또 이 서현역 반경 3km 안에는 초등학교 5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3곳이 있어서 학생들도 참 많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일상 속에서 테러가 발생한 겁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또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을지 이것도 좀 사회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